봅시다. 아까 전에 이제 get elements by name 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잘 안 써요. 안 쓰고. 나중에 나와서, 그 친구도 node list입니다. 뭐 이제 좀 특이하긴 한데, 그죠? 자, 이 친구도, 자, 지금 복수인데, 그죠? 복수인데, node list예요. 왜? 나중에 나온 것들은 다 node list라서 그래요. 노드인데 로드라고 적었지, 왜? 자, 이거는 네임의 이름으로 찾는 거. 이거는 둘 다 CSS 선택자로 찾는 것입니다. 쿼리 셀렉터, 쿼리 셀렉터 all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선택자를 일단 아셔야 돼요. 선택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ID, 그죠? 그다음에 클래스,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에 띄어쓰기 하면 자손, 그다음에 형제는 플러스, 그죠? 형제들은 이렇게. 그다음에 뭐 nth 차이드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거 이걸 무슨 요소라 불러요? 의사 요소 뭐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에 안 참조하고 그대로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찾기만 해서. 자, 어떻게? 도큐먼트 안에 자, li를 찾을 거예요. 근데 li인데 bg 블루인 것만 찾을 거예요. 쿼리 셀렉터 all이에요. all. 자, 하나만 찾는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all부터 해볼게요. 자, ex1 안에 자,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자선들 중에 li인데 자, 뭐인 것? bg 블루인 것.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이 친구는 id니까 샵 이렇게 쓰셔야 되죠. 샵. 찾아졌죠? 자, 노드 리스트예요. 노드 리스트. 자, 노드 리스트는 여러분들 이제 그 배열의 반복자 수업에서 each라는 걸 안 배웠어요. 포이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포이치. 뭐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는 노드 리스트라 반복문을 우리가 포이치라고 하는 함수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반복자 수업하고 얘기합시다. 자,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반복 함수라는 거 배우고. 자, 지금 이렇게 찾았죠? 이렇게 찾고 있어요. 자, 또는 내가 뭐 몇 번째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내가 li라고 하면 li만 나오겠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nth child로 자, 두 번째 거 그러면 두 번째 것만 찾아요. 자, 우리가 여기 nth child에 여러분들한테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자, 숨겨진 기능. 자, 내가 이제 en이라고 하면 짝수 거. 2, 4, 6. 자, 볼까요? 자, 2, 4, 6. 그 다음에 내가 nth child en 빼기 1로 하면 홀수. 자, 홀수 있게 나와요. 1, 자, 1, 3, 5. 그렇죠? 1, 3, 5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짝수, 홀수. 자, 짝수, 홀수 숨겨진 기능입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셀렉터라는 친구도 있어요. 쿼리 셀렉터. 자, 로그로 자, 하나를 찾을 건데 자, 도큐먼트에 쿼리 셀렉터예요.
자, 내가 만약에 li들을 찾았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하나를 찾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찾는 것 하나만 반환해요. 보면 이렇게 li 하나만 반환되죠. 맨 처음 찾는 것 하나. 자, 쿼리 셀렉터는 무조건 하나이기 때문에 복수 선택자를 써도 제일 처음 찾는 하나만 반환합니다. 자, 처음 찾은 한 개만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복수 선택 쿼리 셀렉터 all 제일 많이 쓰고요. 제일 많이 쓰고 쿼리 셀렉터도 꽤 쓰는 편이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document element by id를 정말 많이 씁니다. ID 선택자도 정말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ID, select all, selector 이렇게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돔 탐색 EX로 오셔서 자, 쭉 올려보면 지금 저희가 뭘 배웠냐? 자, 요것들 배웠어요. ID get element ID class name tag name name 요거 배웠고요. query selector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요소에다가 바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도큐먼트 점 하지 않고 요소에다가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편리하다. 그래서 모든 요소는 텍스트 노드 빼고 텍스트 제외하고 모든 요소는 이렇게 바로 쿼리 셀렉터나 get element by id 같은 거를 쓸 수 있어요. 자, 요거 보고 넘어갈 걸 그랬는데 좀 이따가 보지 뭐. 자, 좀 이따 볼게요. 자, 넘어가서 자, 요건 이제 한번 해보시고 자, 방금 했던 것들 다르게 제가 정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뭘 해볼 거냐? 자, 트리 기반 탐색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트리 기반 탐색.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미 내가 뭘 찾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내가 이렇게 관계된 걸 찾았어. 자, 내가 이 친구를 찾았는데 자, 이 친구는 자,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형제나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이미 여기 안에 기술이 돼 있대요. 내 부모는 누구야? 나의 형제는 누구야? 나의 자식은 뭐야? 그래서 이 노드 개체는 이 안에서 스스로 형제를 찾을 수 있어요. 형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찾는 것을 트리 기반 탐색이라 불러요. 여태 한 거는 뭐냐? 이 도큐먼트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 li 태그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탐색을 해서 li 태그를 찾거나 그렇죠? 탐색을 해서 li들을 찾거나 이런 걸 배운 거고요. 이렇게 찾는 거죠. 처음부터. 자, 요게 우리가 배워본 get element by id, class name, tag name 이런 것들 쭉 찾아서 쭉 이렇게 찾는 것. 자, 지금은 뭐라냐? 찾은 거 기반으로 주변의 요소를 찾을 거예요. 찾은 거 기반으로.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 안에 이미 기술이 돼 있더라. 기술이. 자, 한번 볼게요. 모든 돔은 부모, 자식, 형제 관계가 이미 트리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것을 요소에 이미 정의해 놓고 있어요. 정의. 자, 그래서 이 정의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주변을 찾게 되면 효율적이에요. 내가 매번 이 요소를 처음부터 다 찾는 것보다는 이미 찾은 걸 기반으로 형제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트리 기반 탐색입니다. 자, 보면 first element child예요. 자, first element child. 자, 지금 보시면 자, 내가 지금 누구를 찾은 거냐? 자, 누구? 자, 이 친구를 찾은 거예요. 이 친구를 찾은 거예요.
자, 나는 자식이 3개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냐? 내 자식 중에 첫 번째 거. 내 자식 중에 마지막 거도 있어요. last element child. 자, 근데 내가 자식이 많아요. 자, 이렇게 많아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 찾고 싶어요. 그럴 때는 children 하면 이 친구가 한꺼번에 쭉 나온대요. 쭉 나온대요. 배열로. 배열로. 그럼 내가 여기서 0, 1, 2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쭉 다 나온다고. children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그렇죠? parent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first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parent의 first element child. 내가 마지막 걸 찾고 싶어요. last element child. 누구를 기준으로? parent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자식들 3개가 있죠. 자, 근데 내가 이 3개를 전부 다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children. 그리고 나서 내가 두 번째 거는 0, 1이니까 0, 1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hildren의 1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식 탐색을 하실 수 있고요. 요거 외워야 되냐고요? 외우면 좋죠. 좋은데 그냥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이름만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아, 트리 기반 탐색이 있구나 하고 생각나면 외우지 말고 검색하면 돼요. 그렇죠? 검색하면 돼요. 뭐 GPT한테 물어봐요. 요소를 찾은 걸 기준으로 첫 번째 자식 요소는 어떻게 찾아? 요소를 찾은 걸 기반으로 부모는 어떻게 찾아? 물어보면 GPT가 대답해 주잖아요. 대답해 주는 걸로 쓰면 되죠. 이렇게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형제를 찾을 수 있어요. 자, 형제. 자, 내가 형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나라는 거는 현재 이 친구를 얘기해요. 자, 형제들이죠. 형제들. 자, 이 친구는 나를 기준으로 자, 프리뷰, 이전, 프리뷰, 넥스트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리뷰는 뭐예요? 이전 형제, 넥스트는 다음 형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형제가 많아. 자, 이 친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에는 못 찾아요. 근데 선생님 이 관계 다 명시됐다면서 왜 다른 형제들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을까? 이 요소에는 내 앞쪽 형제와 뒤쪽 형제만 명시되어 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친구한테 내 형제, 자식, 자손 관계를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출력하기 위해서죠. 내가 출력이 될 때 내 주변만 알면 내 위치가 지정이 되잖아요. 내 위치가 지정이 되죠. 왜? 이 친구는 이미 자손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는 주변 형제만 알아도 출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돔털이라는 거는 렌더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걸 기반으로 주변 형제와 자식들, 자손을 우리가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트리 탐색의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나를 기준으로 앞뒤 형제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방법이 아예 없어요? 자, 아예 없을까? 자, 정우 씨 없을까요? 내 다른 요 형제를 찾고 싶어요. 네? 반복문으로 어떻게? 자,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 P의 프리브 형제에 다시 프리브 형제. 이렇게 하면 되나? 나의 프리브 형제에 다시 프리브 형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내가 바로 옆이 아니라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 곳에 몇 번째인지 모르는 곳에서 하고 싶어. 옆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이 친구의 자식들 중에 첫 번째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기준으로 어떻게 펄스 차이드를 해요? 나의 자식은 이렇게인데.
물개 박수를 치게 해주는. 나한테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들의 자식을 먼저 묶은 후에 첫 번째를 찾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부모를 찾아서 형제 중에 첫 번째를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앞뒤로밖에 못 가지니까. 자, 그러면 부모를 찾는 거 볼게요. 자, 조상이나 근접한 친구를 찾을 수 있대요. 자, 크로셋은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부모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DIV고, 얘가 메인이야. 자, 내 크로셋에다가 메인이라는 선택자를 썼어요. 그러면 메인인 걸 찾아요. 제일 가까운 메인. 또는 내가 아이디가 있어. 얘는 A고, 얘는 B야. 자, 그러면 내가 제일 가까운 B를 찾겠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B를 찾아요. 이게 크로셋. 자, 이렇게 크로시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크로시스트.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크로셋이겠죠. 그죠? 크로셋. 자, 이렇게. 자, 또는 이렇게. 그래서 이 선택자랑 가장 가까운. 자, 또는 DIV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DIV를 찾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형제들, childre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있냐 없냐, 내 부모가 예를 들어 DIV냐, tru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확인 또 할 수 있어요. 확인이죠. 그 다음에 특정 노드가 포함되어 있냐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정 노드가 포함되어 있냐.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크로셋. 내 부모 요소를 찾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고 자, 그냥 바로 부모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냥 바로 부모. 어떻게? 자, P의 그냥 부모. 그냥 부모.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parent, element. 자, 근데 이제 보통 바로 부모를 찾기도 하는데 혹시 부모들 중에 뭐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도 많이 찾으니까 크로셋도 쓰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상상의 나라를 펴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유연해져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요거 중요한 거니까 해버릴게요. 자, 해버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뭐냐. 자, first child가 아니라 first element child, next element sibling. 자, element child, element sibling, first. 자, element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자, 중요한 건데. 이건 next가 있으면 pre부터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 element라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p 태그 안에 지금 자, 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P의 안에 B 태그가 있고, 그렇죠? 안녕. 이거 여기 느낌표가 이렇게 있어요. P가 이렇게 닫혔어요. 자, 그럼 P는 자식으로 누구를 갖냐? B 태그도 갖고, 그렇죠? B 태그. 자, 조금만 옆에다 쓸게요. P는 B 태그를 자식으로 갖고 안녕이라고 하는 말단 요소를 가져요. 그리고 P는 뭐도 가지냐? 느낌표라고 하는 말단 요소도 가져요. 이거 텍스트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지금 라인 개행이 있죠. 라인 개행. 여기도 라인 개행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P는 요 앞에 누구도 가지냐? 여기서 문제예요. 라인 개행도 가져요. 여기도 라인 개행을 가져요. 근데 이제 HTML에서 라인 개행은 뭘로 바뀌냐? 여백, 공백 하나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정확히는 라인 개행이 아니라 공백으로 가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정확히는 이게 아니라, 자, 여기 지금 공백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는데, 자,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여백인가요? 여백이 아닌가요? 요 여백?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자, 나는 이게 안 궁금한데, 자, 이 친구를 자꾸 찾는다고요. 그래서 공백이나 개인 같은 것을 텍스트 노드로 인지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우리가 싫다. 내가 first child로 비택을 하고 싶지. 이 공백을 가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element. 자, first element child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픈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이게 지금 텍스트 노드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했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 여기에 여백 같은 것들이 여기에도 들어가더라. 들어가서 요거를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쭉 해봤고요. 자, 엘레멘트, 우리가 HTML 엘레멘트 타입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죠? 요것들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봤던 클래스 리스트나 아이디나 데이터셋, 그다음에 get 엘레멘트, set 엘레멘트 나중에 해볼 거고, remove 엘레멘트, 스타일 이런 것도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찾은 거에서 이미 또 돔 탐색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쿼리 셀렉터로 노드 리스트 나오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get elements 시리즈가 HTML 컬렉션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 방금 얘기했던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거는 HTML 엘레멘트라 부르고, 또는 HTML, 엘레멘트, HTML 엘레멘트, HTML 엘레멘트. 여기가 P 요소, 내가 B 요소 이렇게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가 있다. 그죠? 또는 라인 게임 같은 것들이 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노드라 불러요. 또는 텍스트라고도 부르고요. 텍스트 노드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른 말로 말단 노드이기도 해요. 말단 노드는 뭐예요? 이 밑에 다른 게 추가가 안 돼. 자, 다른 게 이렇게 추가가 안 돼. 그래서 말단 끝이다. 우리 손가락, 발가락 끝을 말단이라 그러죠? 우리 사람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으로 또 이렇게 뭐가 나오진 않죠? 뭐가 나오면 안 되죠. 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친구는 텍스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없어요. 자, 하지만 뭐 부모를 찾을 수는 있고, 그렇죠? 이게 child nodes가 이게 되나? 이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child nodes. 자, 이건 child nodes가 없을 거고, first child도 아마 없을 거고, last child도 없을 거예요. 텍스트는. 근데 이제 요 next sibling 형제들은 있을 수 있죠. 자, 요것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써져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모든 요소는 못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예를 들어 내가 텍스트에서, 자, 내가 이런 거 돼요? get element by tag name 이렇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 밑에는 자손들이 없으니까 이렇게는 못 써요. 돔 탐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돔 탐색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위에 보면 HTML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얘는 그런 걸 못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방금 아까 봤던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속성 제어 메서드는 제가 간단하게 안 보고 넘어갔는데, 자, 보고 한번 넘어가죠. 그렇죠? 자, 보면 우리가 속성 값만 가져오는 거는 엘레멘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ID, 그러면 타이틀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ID 밸류. 근데 요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ID는 타이틀 또는 ID는 A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냐, ID가 있냐, 그죠? 그 다음 내가 아이디를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remove. 자, 삭제하면 remove.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건데, 자, 이벤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 on 클릭을
함수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버튼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만 동작하냐? 얘만 동작해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함수를 여러 번 정의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버튼들은 온클릭이 여러 개들 중에 제일 마지막 거를 써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다 삭제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얘도 동작하게 하고 싶고 얘도 동작하게 하고 싶고 얘도 동작하게 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쓰는 게 add event listener예요. 내가 정의한 것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전부 다 동작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 어떻게? 여기다가 클릭은 함수, 클릭은 함수, 클릭은 함수 그러면 요 세 개가 버튼이 눌렸을 때 한꺼번에 동작해요. 순서대로. 그래서 add event listener예요. 자, 속성 제어 메서드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 리스트 더하기 삭제 있으면 제거 없으면 추가. 그 다음에 있냐 물어보는 거.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있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쭉쭉쭉.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콘솔 창 띄우고 자, 우리가 이렇게 도큐먼트를 기반으로 쿼리 셀렉터를 쓸 수도 있지만 모든 요소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EX1이라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 EX1 자, 새로 고쳐야 되겠네. 자, EX1이라는 친구가 있죠. 자, 이 요소를 기반으로 쿼리 셀렉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li가 나오죠. 자, 그래서 모든 요소는 돔 탐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큐먼트라고 할 필요 없이 전체에서 할 필요 없이 H1, X1 안에 있는 li 이런 식으로 특정 요소 안에 있는 li를 찾을 수도 있어요. 특정 요소 안에 있는 li.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것은 자, 내가 X1 안에 있는 그거 하자. X1 하지 말고 EX1 li가 있죠. EX1 li. 자, 로그로 볼게요. EX1 li3 볼게요. 자, 이 친구는 li 하나죠? 자, li 하나. 자,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자, 나를 기준으로 주변 친구를 찾고 싶어요. 자, 주변 친구. 자, 우리가 주변 친구를 찾고 싶으면 프리브 프리비어스 시블링이라는 게 있고 엘레멘트 시블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엘레멘트 시블링. 자, 요거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자, UL 안에는 LI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LI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친구 3은 누구를 얘기하냐? 이 친구를 얘기해요. 그렇죠? 이 친구가 EX1LI3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쓸 때, UL을 쓸 때 띄어쓰기로 이렇게 LI를 썼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여기에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여백이 하나 생겨요. 여기도 여백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도 여백이 생기고 여기도 여백이 생기고 여기도 여백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형제로 li를 찾고 싶은데 내 형제를 찾으면 뭐가 나와요? 여백이 떠요. 내 형제도 여백이 떠요.
왜? 내가 이걸 띄어쓰기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백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여백들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걸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볼 수 있네요. 자, previous sibling이 있고요. 텍스트가 뜨죠. 텍스트. 자, 이 친구는 뭐예요? 라인갱이에요. 라인갱이 텍스트 공백으로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li를 작성할 때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이죠. UL에서 li를 이렇게 썼으면 문제 없는데, 자, 이렇게 썼으면 문제 없는데, 이걸 어떻게 써요? 엔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앞에 있는 li가 궁금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자, 로그로 ex1 li3의 previous인데 엘레멘트 시블링이에요. 엘레멘트 시블링. 그러면 이때 내 형제. 자, 열어보면 이 친구는 누구예요? 이 친구. 선생님 나 이 친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지금 0이죠? 자, 안에 있는 inner text가 궁금해요. 자, 02가 뜨면 이 친구겠죠? 02가 뜨죠. 자,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형제, 앞쪽 형제. 뒤쪽 형제는 뭐예요? next element, 여기 sibling은 형제를 의미해요. 자,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그로 ex1 li3의 next element sibling의 inner text. 그러면 3이니까 4가 나오겠죠. 4. 그렇죠? 자, 이거는 안에 있는 텍스트 노드를 얘기해요. 물론 안에 HTML이 있어도 텍스트로 출력하기도 해요. 좀 특이하긴 하죠. 자, 이번에는 부모 한번 찾아볼게요. 부모. 자, 로그로 ex1의 li3의 부모는 어떻게? parent. parent element예요. 자, 부모는 UL 태그가 나오죠. UL 태그. 자, 나의 부모는 UL이에요. 자, 부모는 무조건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요소가 아닐 수는 없어요. 부모는 무조건 뭐다? 요소다. 요소가 자식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텍스트 노드는 절대 자식을 포함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나를 기준으로 앞쪽, 뒤쪽만 찾을 수 있는데, 자,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나의 형제들 중에 5번째가 누군지 궁금해. 5번째가 누군지 궁금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어떻게? 자, 로그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자, children이라는 게 있어요. children. 그러면 자식들이 주르륵 뜨죠. 자, children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5번째니까, 이게 지금 배열이니까 0, 1, 2, 4니까 4번째.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 친구 5가 뜨겠죠. 5가 뜹니다. 5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inner text. 그러면 5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형제, 부모 형제 관계로 내가 내 형제인데 4번째도 찾을 수 있겠구나. 자, 근데 나는 내 부모 중에 바로 윗부모가 아니라 DIV인 부모를 찾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자, 내가 바로 위가 아니라 EX1에 LI3에 크로셋. 자, DIV인 부모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EX1이 뜨죠. 또는
또는 EX1이라고 하는 선택자를 가진 부모를 찾고 싶어요. 만약에 없는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거 하면 널이 뜨죠. 있는 걸 해야지 뜨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두 가지, 돔 탐색, 그 다음에 트리 기반 돔 탐색, 이렇게 두 가지 배웠고, 속성은 탐색도 해봤어요. 이너 텍스트, 그 다음에 뭐 이너 HTML 안 했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고, 스타일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문제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자식의 텍스트를 바꾸세요. 이런 거였죠? 이 친구인데. 자, 밑에 보면 얘 다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까 자, 보고 한번 해보고 자, 어려운 것만 해드릴게요. 해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자, 그럼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 요거 연습을 꼭 해와야 돼. 해오면 우리가 이벤트 배워서요. 제대로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게 돼요. 다음 주는 꼭 이벤트 배우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는 안 했어요. 내용을. 그렇죠? 내용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외울 게 좀 많아. 외울 게 좀 많고 근데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밑에 문제 풀면서 올라가서 좀 보고 문제 풀면서 올라가면서 좀 보고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